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물 한 잔만. 내가 목이 타서 너무 오랫동안 캐스터 진행도 하고 해설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딕션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마실 거 하나만 간단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롯데와 NC와 롯데의 낙동강 더비 경기 진행을 했고요. 너무나 큰 점수 차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8대2로 롯데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상황을 1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선발은 라일리, 롯데는 나균환이었습니다. 라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입중계를 했을 때 라일리 선수가 삼진 9개 잡고 무실점하면서 정말 완벽한 호투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롯데 타자들이 전준우 선수가 선발 출장을 정말 오랜만에 45일 만에 복귀를 하는 것도 있고 분위기를 잘 타서 이 라일리 선수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포인트였는데 1회 때는 뭐 당연히 라일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점수 못 내고 1회가 마무리가 됐어요. 황성민 선수 내야 안타 출루하고 뭐 폭투되면서 이렇게 득점권이 만들어졌지만 좌익수 플라이 2개 나왔고요. 윤동희 선수 삼진 당하면서 1회 때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균환 선수도 1회 말 때 조금은 불안하긴 했지만 잘 막아줬어요. 희생번트까지 나오면서 다시 득점권이 만들어졌지만 박건우 선수의 파울 플라이 아웃과 데이비스 선수 삼진 잡으면서 무실점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2회에도 똑같아요. 3자 범퇴가 됩니다. 라일리 선수가 2회까지 해서 24개로 투구수도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2회 말 때 오늘 나균환 선수가 공이 많이 날렸다라는 게 좀 보여졌던 게, 나균환 선수가 보통 직구와 포크로 카운트 승부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커브를 가끔씩 던지긴 하지만 근데 주로 포크볼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포크볼러들의 숙명이 있어요. 직구를 스트라이크를 넣었을 때 그 다음 공으로 포크가 효과를 보려면 스트라이크 주로 형성이 되다가 마지막에 떨어져야 당연히 타자들도 스윙을 할 때 이게 직구인 줄 알고 헛스윙을 가다가 이래 참으면서 헛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궤적이 똑같이 가다 떨어져야 효과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근데 이 나균환 선수가 보통 볼지라는 패턴이 포크가 아예 지구가 안 돼. 포크가 스트라이크로 가다가 형성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애초에 원바운드 되면서 가는 공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카운트가 당연히 불리해지겠지. 볼이 많이 쌓이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투구 운영을 하는데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이게 심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면서 볼넷이 나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볼넷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근데 다행히도 NC 타자들이 배트를 정확하게 좀 맞추지 못했어. 좀 실투나 이런 거 나올 때 정확하게 못 맞추면서 땅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나균환 선수가 2회 때 투구수 16개로 3자 범퇴를 만들어냈습니다. 볼넷 제외하면. 그리고 3회 때 정말 이 경기에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전민재 선수가 쳤는데 김주원 선수의 에러로 출루를 했습니다. 김주원 선수의 첫 에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성민 선수의 보내기 번트로 주자 1사 2루로 득점권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황성민 선수는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자, 여기서 고승민 선수가 큰 바운드에 땅볼을 치는데 이게 아무래도 베이스 쪽 기준으로 유격수가 멀리까지 와서 잡으려 하다 보니까 좀 스피드가 가중이 된 상황이었어. 가속이 된 상황이니까 중심을 잡기 어렵거든. 그래서 쭉 뻗고 톤을 하면서 던지는 동작이었는데 여기서 잡고 나서까진 좋았는데 공을 뺄 때 공이 팍 밖으로 나옵니다. 송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도 스텝이 꼬였어. 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발목이 좀 접질린 것 같은데 이게 부상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는 정확히 정보가 나온 게 없어서 전달을 드리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끝나고 나서 좀 불편감을 호소를 하더라고. 어찌됐든 에러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점수가 이어졌고 그 다음 2사 1루에서 윤동희 선수의 투런 홈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에러 없었으면 이미 이닝이 종료가 됐고 윤동희 선수의 홈런도 안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3대0이 된 게 너무나 큰 NC에겐 치명적으로 다가온 에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에스도 중전 안타 치고 전주 내야 안타 치고 그리고 김영준 선수의 그 폭투가 있었는데 이게 공이 원바운드로 튀었어. 원바운드로 튀면 보통 원바운드로 튀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숙인단 말이죠. 앞으로 숙이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이 앞으로 숙였을 경우 공이 원바운드가 탕 이렇게 튀잖아요. 뭐 여기로 튈 수도 있고 여기로 튈 수도 있는데 아무튼 튀게 되면 내 앞쪽으로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사선으로 된 상황이어야 돼. 그래야 각도가 바운드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튈 거 아니야. 근데 김영준 선수 오늘 블로킹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갔어. 수직으로. 그러면 탕 튀고 이게 각도가 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반각으로 이렇게 되겠지. 공이 이렇게 튀었어. 그럼 튀면 이쪽 각도겠지 당연히. 그럼 이렇게 퉁 튕겨 나가면 바깥쪽으로 새어나갈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주자 출루가 됐어.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른 포수들이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블로킹을 했거든. 자, 물론 김민성 선수가 땅볼을 치면서 뭐 이닝이 종료는 됐지만 일단 김주원 선수의 한 이닝 에러 2개가 너무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3회 말 때는 나균환 선수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막았어요. 어찌좋지. 정말 어쩌라고 막았잖아가 나왔어. 손성빈 선수의 블로킹도 있었거든. 똑같이 원바운드 공이었는데 손성빈 선수 앞에 팍 숙이면서 갔어. 그럼 각도가 있으니까 앞에 떨어지잖아. 앞에 형성되면 바로 잡았을 때 주자가 어떻게 뛰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자 진루도 맞고, 그러니까 뭐 1, 2루보다 2, 3루가 2점 내기도 좋고 하잖아. 안 다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막는 거지. PK적인 부분에서 오늘 NC가 좀 많이 부족했다. 근데 3회 말 때 나균환 선수가 많이 던졌어요. 볼넷이 많다 보니까 투구수가 30개였어요. 그리고 이때 첫 타석이 원래 김주원 선수였는데 대타로 고승환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책성인지 아니면 정말 그 발목 접질렀을 때 부상인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봐선 휴식차로 김주원 선수의 그 발목 접지른 것 때문에 좀 교체를 해준 것 같아요. 에러 2개가 좀 문책성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선 그 두 번째 수비에서의 발목 접지름이 좀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보호 차원에서. 근데 웃긴 거는 김영준 선수도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문책성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회 초 때 점수 못 냈고요. 포수 이때 박세혁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유격수는 김한별 선수가, 그리고 대타로 나왔던 고승환 선수는 좌익수로, 그리고 4회 말 나균환 선수가 못 던졌던 그 포크볼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로 가다가 뚝 떨어지는 공을 투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볼넷이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오늘 공이 나균환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잘 던져주고 있지만 오늘만큼 공이 소위 말한 날리는 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교체 타이밍을 가져갔어야 됐어. 과감하게 교체를 해줍니다. 최준용 선수로 교체를 해주는데 최준용 선수가 4회, 5회를 정말 깔끔하게 잘 막았어. 이게 무실점으로 간 게 너무나 중요했어. 이게 점수가 3점 차였거든? 정말 까딱하면 바로 역전도 될 수 있는 스코어야. 근데 정말 깔끔하게 잘 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해. 오늘 최준용 선수가 공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5회 때 윤동희 선수 볼넷 얻고 레이스 선수는 중견수 플라이 아웃, 그리고 전준우 선수 우전 안타 치고 김민성 선수 삼진 당하고 손흥민 선수 볼넷 떼면서 2사 만루가 됩니다. 그리고 전민재 선수가 오늘 제외하고 올 시즌 만루시 2타수 4안타예요. 여기서 2타점 적시타를 내버립니다. 전민재 선수 올해 만루에서 5할입니다. 10타수 1타. 이렇게 되면서 아예 점수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5회 초에요. 5회 초. 그래서 에러로 인한 점수는 비자책으로 들어갔고 라일리 선수가 결국 4와 3분의 2이닝 6실점 3자책으로 5회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5회 말 말씀드렸다시피 깔끔하게 3자 범퇴로 끝냈는데, 근데 여기서 투볼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최원준 선수가 파울 타구를 쳤는데 그게 무릎에 정통으로 맞아버려요. 그래서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카운트 상대니까 천재한 선수가 나오니까 타격하면 어떻게 잡습니까? 루킹 삼진 당할 수밖에 없죠. 요게 확실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까지 전부 다 점수를 냅니다. 네, 6회 같은 경우에는 황성빈 선수가 몸에 맞았고 도루 성공했고, 그 다음에 고승민 선수 1타점 적시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가 몸에 또 공을 맞으면서 다시 득점권, 그리고 이때 이 김재열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전준우 선수의 3런 홈런이 나오게 됩니다. 45일 만에 선발 라인업으로 출전을 했는데 우리가 바라던 캡틴의 모습이 빡 나와버렸어. 안 그래도 홈런 가뭄이 있는 롯데 홈런이 2개나 나온 경기가 됐습니다. 뭐 다시 말루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점수 못 냈고요. 그리고 6회 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2561일 만에 개투로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왜 나오게 됐는지 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박세웅 선수가 마지막 선발 등판이 9월 9일 한화전이에요. 오늘 등판으로 11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선발 등판 예정이 없고 일요일, 월요일도 휴식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박세웅 선수가 2주 이상으로 선발 등판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감각을 거의 잃어버려요. 그래서 큰 점수 차기도 하고 이런 기회에 김태형 감독은 감을 잡고자 박세웅 선수를 냈습니다.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점수를 막았다 쳐. 야, 10점 차인데 왜 볼질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뭐 한 점 차, 2점 차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상황이고
타자를 어떻게든 요리를 하고 투수 시퀀스를 맞춰가면서 던지는 이런 거 고려를 좀 해야겠지만 10점 차면 아무리 뚝 까맞는 비기닝 5점 6점이어도 그래도 이기고 있는 거야. 왜 그때 볼넷을?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다행히도 무실점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7회 때 좀 수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뭐 점수 내고 뭐 이것저것 오늘 점수 된 게 워낙 많아서 점수 낸 건 좀 생략을 할게요. 손흥 선수 타구가 3루 정면으로 가는데 이게 거의 베이스 바로 앞에 형성이 됐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3루 베이스를 잘 밟은 상황에서 김희집 선수가 베이스를 밟는 과정에서 스텝이 이렇게 꼬여버려. 그러면서 송구를 해버리니까 중심이 무너진 상태죠. 그렇게 송구를 해버리면 당연히 악송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면서 주자가 더 출루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중견수 플라이가 나오면서 점수는 안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 또 에러가 나오는 거죠.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수비를 보면서 조금 느낀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팬그래프닷컴이라든지 아니면 스태캐스트라든지 등등 통계 사이트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수비 관련 지표를 정말 손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계산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의 편차는 살짝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선수마다의 가중치를 두는 게 사이트마다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절대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수를 뭔가 분석하고 참고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지표거든. 왜냐하면 수비 같은 경우는 에러 아니면 뭐 레인지 팩터 이런 거로만 하기에는 선수 평가하기 좀 어렵거든. 그런 통계 지표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연말에 같이 뭐 수비 관련 상을 주기는 하지만 뭐 미국처럼 골드글러브라든지 플래티넘 글러브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수비적인 쪽에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준다면 선수들도 수비 관련해서 정말 그 집중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야구뿐만 아니라 나중에 국제전으로 갔을 때 이런 수비 한두 개 에러가 정말 크게 작용하거든요. 분위기상으로. 이런 거 했을 때 나중에 한국 야구의 수준이 발전을 하려면 정말 기본기적인 수비가 정말 맞춰져야 돼. 당연히 공격력 중요하지. 투수 구수가 올리는 거 중요하지. 근데 수비부터가 안 되는데 뭘 막겠다는 거야. 정말 수비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타격되는 선수들 보면 수비 에러가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고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경기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수비 판단하기 어려워요. 확률상 에러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에 통계 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아직 신뢰가 많이 가지 않는 지표로 아직은 의견이 많이 좁혀지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저는 오히려 팬그래프닷컴으로 거기 유지알이랑 나와 있거든. 아, 선수가 그래도 이 정도의 범위를 갖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비를 좀 처리를 하구나. 그거를 팬그래프닷컴 가서 보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지표에서 봐야 되는데. 물론 제공해주는 거에 감사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는 수비 관련 쪽으로 인센티브나 상이나 지표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돼야 된다 봐요.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느꼈어. 수비에 에러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김주원 선수가 올 시즌이 에러가 29개거든요. 오늘 경기 에러 2개 포함해서 29개인데 그 선수의 개인 기록에서 단일 시즌 최다 에러 타입니다. 그 기록은 23년도에 29개였어요. 오늘도 에러 2개를 기록하면서 29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점수가 너무 많이 나서 점수 관련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점수 정말 많이 냈고요.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등판이 박세용까지는 이해한다 쳐. 7회 말에 정현수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때 점수가 12대 1이었는데 11점 차에 가장 많이 나온 정현수 선수가 등판을 했어요. 등판 일지를 봤는데 9월 10일, 9월 11일, 9월 13일, 9월 16일 나왔어. 물론 3일 만에 등판이지. 근데 이렇게 자주 등판하는데 좌타자 한 명 처리하려고 굳이 꺼냈어야 돼? 12점 차인데 굳이 꺼냈어야 돼? 너무 이해가 안 돼. 8회 때 윤성빈이 나온 건 이해하겠어. 윤성빈 선수는 올해 조금 적응시키기도 하고 이럴 때 개투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물론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오히려 보였기 때문에 적응차로 여유있는 점수차 때 내는 게 맞아. 그건 이해해. 정현수는 왜? 야구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나는 얄못이라 모르겠어. 튼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댓글 좀 적어주세요.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거든. 그래 됐고, 아까 김영준 선수 블로킹 관련해서 또 추가를 하자면 안중열 선수 교체됐을 때 안중열 선수도 완전 옆으로 빠지면 공이었는데 블로킹을 아예 숙이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형성이 됐죠. 8회 때도 손성빈 선수가
블로킹을 한번 했었는데 윤성빈 선수 공이 옆으로 빠져서 그때도 앞으로 형성이 되면서 포수 앞은 아니지만 투수 앞으로 뛰었단 말이야. 결국 앞쪽으로 형성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뒤로 빠지면 백업이 없잖아. 이런 부분들 상체가 당연히 이렇게 되면 공이 각도가 이렇게 튀면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 90도 각도로 나가겠지. 이렇게 옆으로. 근데 앞으로 내버리면 각도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튈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예전에 이거 간단 리뷰할 때 유격수 수비할 때도 그래요. 이게 바운드가 뭐 올 때 처리할 때 숙이고 있다가 보통 이렇게 잡잖아. 땅볼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목 꺾기가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가슴 팍즈 되는 명치 쪽이면 이렇게 잡는 게 편하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백핸드라도 좀 되잖아. 여유롭게. 그럼 여기까지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없잖아. 이거 롯데 그때 전민재 선수 에러할 때 언급을 드렸거든요. 수비할 때 형 오다가 그냥 불규칙을 제외하고 해요. 예상되는 바운드면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잡고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굳이 안정적으로 이 자세를 취하다가 이렇게 굳이 올릴 필요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공이 이렇게 잡으면서 올라가면서 튀겠지. 포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부분들 이런 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본인이 연습을 한다 해도. 뭐 오늘 김주원 선수의 에러와는 연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그 수비 에러가 많은 것들 이런 디테일한 거를 일단 예시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결국은 뭐 어찌저찌 해서 이닝 끝나고요. 김강현 선수도 나왔는데 김강현 선수는 생각해보니까 9월 16일 삼성전 0.1이닝밖에 안 던졌고 그 마지막이 9월 9일이더라고요. 한화전. 그래서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굳이 싶긴 하더라. 10몇 대 뭐 이런데 굳이 올려야 되나 싶긴 했다. 9회 초 때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도태훈 선수가 투수로 나왔어요. 134km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애매하게 빨라서 그런지 한태영 선수가 펑 걷어올려서 발사각도 41도로 좌측 담장 넘기는 솔로 홈런이 나왔고요. 뭐 안타 계속 몰아치고 좀 불쌍하더라. 그만 좀 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박준우 선수 교체됐는데 빠르게 이닝 정리를 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8대 2로 롯데가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롯데가 KT와 공동 5위로 됐고 4위 삼성과 1.5게임 차 그리고 NC는 2게임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직 경기가 10경기 남았어요. 롯데 같은 경우 8경기인데 충분히 이 남은 경기를 최대한 승리로 이끌면 가을 야구 티켓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랜더스와도 3게임 차예요. 아직 모릅니다. 아무리 요즘 랜더스가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타고는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긴장해야겠죠. 정말 똥줄 타는 4, 5위권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종 스코어 18대 2로 롯데가 대승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겼다. 박수!